안녕하세요. 6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 스미어와 블러에 이어서 스피드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미어라는 것과 스피드라인이라는 것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그 차이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제작할 예제는 스미어나 블러를 우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가 스피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만을 사용해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고 어떻게 저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조금씩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스피드라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를 제가 전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개념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화 같은 것을 볼 때, 만화책 같은 것을 볼 때 캐릭터가 이렇게 놀래서 소리를 치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위에 강조하는 어떤 소실점 같은 이런 라인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캐릭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스피드라인이라고 부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이 캐릭터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다 뿐이지 어떤 속도감 같은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속도에 의한 강조가 아니더라도 이 캐릭터가 만약에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똑같이 이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따로 부르지 않고 스피드라인이라고 스피드라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가 사실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연출을 위해서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강조의 의미인데, 이것과 캐릭터가 막 이렇게 예시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망토를 휘날리며 날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스피드라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스피드라인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이 스피드라인 방식의 특징으로 꼽자면은 다른 배경과 캐릭터, 이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그 모든 것의 위에 위치한다는 거죠. 완전히 탑 레이어에 위치해서 마치 오버레이처럼 전혀 이 세계관과는 관계없는 그런 특수효과처럼 위에 위치한다는 게 약간 이런 특징이고요. 그 외에는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주먹을 이렇게 내지르고 있는데, 주먹을 내지르려고 하는 방향이 이렇게 있죠? 그 캐릭터 위에 겹쳐지게,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그 위에 위치한 스피드라인이 아니라 이 캐릭터의 움직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 캐릭터가 가는 방향이 만약에 이쪽 방향이라면 작은 팁이긴 한데, 이 가는 방향이 아닌 왔던 방향 쪽으로 스피드라인이 더 길어지면 훨씬 더 방향에 대한 정보가 수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을 다른 이런 이미지를 보여드리자면은, 공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공이 가는 방향을 나타나고 싶을 때 사실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면 이 공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방향이 이쪽인데 제가 똑같이 오른쪽 왼쪽의 길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런 스피드라인들을 그려놓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거를 의도했을 때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날 수는 있겠지만, 이 화살표를 지워주면 이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 왼쪽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향성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이제 반대로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면
이쪽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은 이 잔상이 남는 것처럼 뒤에서 이제 뭔가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꼭 이런 직선적인 방향이 아니더라도 이 캐릭터가 회전하고 있다,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전했던 방향 그쪽으로 이렇게 길게 해주면 공이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똑같은 개념으로 만약에 제가 방향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주지 않고 회전에 대한 정보만 주고 싶다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길이의 차이를 알기가 어려운 이런 식의 스피드라인을 그려주면서 그 스피드라인 자체의 그 모양이 이런 구 형태의 그 원형을 지켜주면 회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아까처럼 직선으로 그렸을 때는 방향이 느껴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구형을 지켜줬을 때, 그 방향을 틀어줬을 때 곡선으로 그려주면은 스피드라인도 회전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캐릭터 위에 이런 스피드라인을 그려줬는데, 이 스피드라인이 딱 캐릭터의 선 위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전에도 스미어와 블러에 대해서, 특히 스미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어떤 규칙이나 스타일에 얽매이지 말고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좀 더 이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수많은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로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중요시 했었는데, 사실 스피드라인의 경우에도 어떤 스타일리시한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탄탄하게 잘 만들어 놨다면 그 위에 추가하는 이런 요소들은 뭐 절대로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닌데요. 이런 캐릭터의 선 위에 이렇게 닿도록 이렇게 그려놓은 스피드라인 외에도 이 캐릭터의 바깥쪽에 그 움직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분명히 이거는 이제 캐릭터의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한 스피드라인이고, 아까 전에 이렇게 그렸던 전혀 이제 분리된 스피드라인과는 좀 다른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캐릭터의 그 외곽선 주위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는 것도 저는 이걸 스피드라인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캐릭터가 개그스러운 만화를 그릴 때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왁자지껄한 움직임을 하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곤 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트리거 스튜디오에서 이런 효과를 많이 사용했던 걸로 아는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 효과가 들어가고, 그 덕분에 원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이 느낌이 좋지만 더 이렇게 우리가 캐릭터가 힘있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선을 막 넣어주곤 하니까요. 굉장히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캐릭터 위에 들어갈 수 있는 스피드라인의 몇 가지 종류고요. 배경의 스피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하나 제작을 해보고 그 뒤에 배경 스피드라인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캐릭터가 인체라든가 그 사실적인 캐릭터를 그릴 때 여러 가지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많은 중요한 그 기초 요소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회화를 그리거나 심지어는 입시에서 무슨 석골 하나를 그릴 때도 먼저 큰 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깎아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에서도 배울 만한 아주 기초적인 원칙인데, 우리의 뇌가 스스로 그림을 배우는 법을 터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뇌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뇌 세포를 쓰지 않아도 쉽게 그거를 건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이제 실제로 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 인류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아쉬운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만약에 조금 복잡한 움직임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많이 익숙했던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사람 형태의 캐릭터로도 그릴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아주 단순한 모양에서부터 시작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렇게 단순한 모양으로 먼저 그 타이밍이나 스페이싱, 항상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타이밍과 스페이싱에 맞게 한번 틀부터, 이 둥근 형태로 틀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일종의 스트레치 앤 스쿼시인데 그 스페이싱을 뒤로 이렇게 가면서 많이 줄였죠. 여기서는 확 모양이 바뀌는데 여기서는 거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이런 형태로 스페이싱을 넣어줬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인데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1, 2, 3, 4번은 더욱 가까운 곳에 이렇게 위치하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정도가 괜찮겠네요. 그 다음에 튕겨서 나갈 때 여기서 이렇게 스쿼시를 했잖아요. 한번 뒤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스페이싱을 많이 줄여주면서 느리게 이 언티시페이션이라고 하는 그 준비 동작을 잡아줬는데 여기 튕겨나가는 모션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여기에 잡았던 스페이싱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모았다가 터트리면 터트릴수록 더 그 느낌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강조는 최대한 크게 강조를 해보고 그게 이제 과장을 했을 때 좀 지나치다 싶으면 차라리 줄여나가는 방법이 처음부터 수줍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감히 꿀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과할 정도로 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줄여나가는 방법을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일단 이거를 그대로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은 당장은 뭔지 잘 모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큰 틀을 한번 잡아놨으니까 그 다음은 다가 팡. 네. 이 애니메이션을 틀을 따라서 캐릭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날아가고 있는 히어로 같은 슈퍼맨 같은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디자인은 복잡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처음 이제 날아가고 있는 이런 포즈는 굉장히 평범하게 그냥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그 뒤에 제가 이제 세컨더리 애니메이션 그 용어 정리에서 세컨더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세컨더리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건데 이 캐릭터의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그려놓고 세컨더리만 그려서 넣어주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게을러 보이는 방법일 수 있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다루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캐릭터가 전혀 이제 카메라상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라든가 옷 이런 세컨더리만 펄럭펄럭 움직여주는 이런 모션들도 충분히 연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제 전에 키프레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캐릭터가 한번 이렇게 이제는 제가 이렇게 왜 이 구형을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튕겨나가는 걸 했는지 조금씩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 캐릭터가 이렇게 웅크렸다가 앞으로 팡 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모션을 지금 그리고 싶은데 이 웅크리는 모션에 있어서 이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제가 그리게 되면 이건 스트레이트 애니메이션이 돼버리고 스트레이트 포워드 애니메이션이 돼버리는 건데 그러지 않고 전에 그 발차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키프레임을 먼저 잡겠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포즈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고르자면 당연히 이 맨 뒤에 찌그러졌을 때 더 이상 스쿼시 하지 않는 마지막 프레임이 이게 극단적인 키프레임이 되겠죠.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이 키프레임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다운이나 인비트윈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개념대로 나중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우리 뇌가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조금이라도 그 노력을 덜 하면서 더 정확한 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몸만 웅크려졌습니다. 자, 이 프레임과 이 키프레임과 이 키프레임을 얻었다면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 중간 단계의 그림들은 그 두 가지를 이 라이트 테이블을 켜서 봐주면서 이렇게 스페이싱을 봐가면서 그 사이에 넣어주면 너무나 키프레임을 잡지 않았을 때보다 너무나 수월하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보라색에 가깝게 제가 잡아놨던 스페이싱을 지켜주면서 최대한 이 보라색에 가깝게 그 인비트윈을 한번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의 그 스페이싱을 보면서 인비트윈을 그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그릴 때 너무 직선에 있는 인비트윈을 넣다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그 움직임의 궤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라이트 테이프를 지우고 이렇게 플리핑을 통해서 그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모았다가 튕겨나가고 제가 스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스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스피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이렇게 막 그 빠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흐트러뜨리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디자인적으로는 이런 포스 라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캐릭터를 조금씩 늘리거나 이렇게 길쭉하게 보이게 하는 이런 그림, 오히려 이거는 이제 그림체죠. 이런 그림체를 사용해 주기는 하겠지만 스미어를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라이트 테이블을 사용하실 때 요 밑에 이렇게 이 라이트 테이블의 그 투명도를 제어하는 이 슬라이더 밑에 이런 버튼들이 있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이 1번이잖아요. 과거의 이미지 중에 첫 번째 이미지인데 이 1번 바로 밑에 클릭을 하시면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라이트 테이블의 고스트 이미지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계로 유용하냐? 제가 이 위치로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캐릭터를 그대로 베껴서 전혀 이런 크기나 디자인이 변하지 않게 여기다가 다시 그리는 작업이 아무리 제가 익숙하다고 해도 어딘가 조금은 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캐릭터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저희가 유용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 캐릭터가 포즈나 이런 게 전혀 변하지 않고 크기나 비례 등을 잘 지켜주고 싶은데 여기다가 그릴 수는 없고 앞에다 그려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그리면 약간 틀릴 것 같다. 그러면은 이 기능을 사용해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 거기서 이제 포즈를 약간 바꾸든가 하면서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밑에 있던 이 동그라미는 지워줄게요.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됐죠. 아직 뭔가 도대체 이 캐릭터가 뭘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스피드라인을 제가 추가를 해주기 전에 먼저 세컨다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세컨더리는 캐릭터가 이렇게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뭔가 지금 방향이 있고 그 캐릭터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요소입니다. 이 세컨더리는 대부분 오버랩이라는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오버랩이라는 것은 제가 용어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어떤 물체가 먼저 움직일 때 거기에 이제 의지가 없는 물리적인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추가적인 부가적인 물체들이 따라오는 딜레이를 동반하는 그런 움직임을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워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머리카락, 망토, 채찍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오버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파동의 움직임, 그런 물렁물렁한 움직임이 오버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어로 캐릭터를 뒤에 이제 색깔을 약간 바꿔볼까요? 망토를 그려줄게요. 지금은 날아가고 있는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 라이트 테이블의 위치를 바꿔버렸잖아요. 그 바꿨던 위치 때문에 이걸 제가 플립을 했을 때 왼쪽 위로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그 전 위치가 어디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여기 동그라미였던 부분을 다시 클릭해서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 오히려 여기 X 버튼을 누르면서 모든 이동했던 것들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런 오버랩 같은 요소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망토에 세컨더리 움직임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오버랩의 원칙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정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자면 완성을 한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망토 움직임을 완성했는데요. 마지막 프레임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 해두고, 이 망토 움직임이 이렇게 휘날리는 듯한 느낌과 어떤 그러니까 캐릭터가 이쪽으로 나아갈 때 망토는 이쪽으로 당연히 바람을 받아서 휘날리게 되겠죠. 그 깃발이 휘날리는 것 같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요. 바람의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세컨더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 주실 때 결국 오버랩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파동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파도와 같은 모양이 웨이브가 이쪽으로 나아가는 모양을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그렸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그 원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거를 일단 파란색은 지우고, 처음에 이 캐릭터가 앞으로 반동을 얻기 전에 잠깐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 한번 루핑으로 이렇게 제가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프레임들을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는 이 캐릭터가 완전히 움직임이 없어서 누워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망토의 움직임, 세컨더리 움직임이 들어감으로써 날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생겨버렸죠. 자, 이런 것만으로도 조금씩 우리가 원하는 연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움직임들도 세컨더리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지금 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프레임 레이트랑 망토가 움직이는 프레임 레이트랑
약간 차이를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망토가 움직였었기 때문에 크게 위화감은 없을 것 같고, 갑자기 망토의 프레임 레이트가 낮아지면 이상할 것도 같아서 한번 이렇게, 캐릭터는 이제 3, 4, 6의 엑스포지션으로 움직이지만 그 망토는 계속해서 벌럭일 수 있게 해주고, 앞으로 튕겨져 나갈 때는 당연히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럭거리던 움직임과는 달리 이 튕겨나가는 이 프레임만큼은 이 망토도 완전히 직선으로 이 공기의 저항에 전혀 저항하지 못해서 이렇게 쭉 당겨지겠죠. 그런 다음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될 건데, 그나마도 저는 아까와 전혀 다른 속도로 이렇게 속도를 올려서 앞으로 튕겨나갔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넣었던 이런 하늘거리는 그 망토의 세컨더리 움직임과는 다른,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그 실루엣 자체가 좀 더 직선적인, 좀 더 얇은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더 과격한 움직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컨더리 움직임이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기다가 이제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느낌만 날 수 있게 넣어줬습니다. 전체를 다 플레이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약간 천천히 날아가다가 팡 앞으로 튕겨나가서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벌럭이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죠? 여기서 스피드라인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 세컨더리를 추가함으로써 이 캐릭터가 공중에 멈춰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카메라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을 뿐이다 라는 느낌을 자아내게 해줬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이 캐릭터의 그 몸체 부분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 완전히 경직되어 있는 이 그림이 굉장히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슬리는 부분을 이제 같은 색깔을 사용해 줄게요. 스피드 라인을 사용을 해주면서 그거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캐릭터 선 위에, 캐릭터 위에 추가하는 스피드 라인을 추가해 줄 건데요. 그 스피드 라인을 추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캐릭터는 이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제가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뒤쪽을 더 이제 길게 늘어뜨리면서 이런 식으로 스피드 라인을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고 뒤쪽에 스피드라인을 강조해주면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스피드라인을 루핑을 해버리겠습니다. 루핑을 하면 끝까지 가니까 엑스포지션을 1로 해서 이렇게 훨씬 더 빨리 파바바박 움직이는 듯한 그런 스피드라인을 넣어줄 건데, 루핑이 이 루핑 그 기능이 제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 루핑 기능을 사용해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루핑을 그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기능은 지금 캐릭터가 위치가 바뀌고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손으로 이 제가 그렸던 루핑 애니메이션을 예를 들어서 프레임을 한 3개 정도를 그려놓고, 자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스피드라인이라는 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느낌만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감각적으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막 그려도 느낌은 굉장히 나중에 잘 살아납니다. 자, 이 부분만 제가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복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3개의 이미지를 그렸잖아요. 지금 이 3개의 스피드라인 그린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에 넘어가서 V, 컨트롤 V,
컨트롤 V를 했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세 개의 이미지가 루핑으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아까 전에 이 캐릭터가 완전히 멈춰있다라고 느꼈던 거는 달리 훨씬 더 이 캐릭터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속도감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마치 스미어와 같은 비슷한 효과가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효과를 사람들은 스미어와 스피드라인의 차이를 없다라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래도 활용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런 프레임들도 끝까지 한번 똑같은 원리로 제가 스피드라인을 캐릭터 위에 넣어 볼게요. 다만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 이 움직임은 지금 제가 이제 그 카메라 위치에서 볼 때 앞에서 뒤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약간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 스피드라인도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그래도 이 캐릭터가 계속 앞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날아가고 있다라는 방향성을 지켜주면서 지금 공중에 멈춰서 이렇게 웅크리는 게 아니라 날아가면서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라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넣어줄 겁니다. 지금 엑스포지션이 3으로 돼버렸는데 1에서 3으로 가면 혹시 이상하게 보일까요? 이럴 때는 잘 모르겠을 때는 플레이를 한번 해줍시다. 약간 이상해졌죠? 왜냐면은 이렇게 빠르게 이미지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스피드라인 그 자체의 움직임이 너무나 느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조금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제가 개수를 더 넣어버리겠습니다. 넣어주면 되죠. 그렇게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 여기서 대망의 제가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그 프레임인데요. 이 스피드라인들이 캐릭터 위에 이렇게 들어가주는 속도를 강조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 중에서 제가 캐릭터 바깥에 캐릭터가 갔던 방향에도 스피드라인을 넣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스미어와 아주 비슷한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스페이싱을 움직일 때는 그 갔던 궤적을 이런 식으로 스피드라인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잔상이 그 다음 프레임에도 이렇게 남아있어도 되고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많은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캐릭터가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 세 프레임의 루핑을 아까보다 조금 더 과격한 길이의 스피드라인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를 아까처럼 끝까지 카피를 해서 이 부분이 루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이 전체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제 속도감에서는 느낌이 살아나게 되었죠.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아직 저희가 이 캐릭터를 보면서 펄럭이 있는 망토도 있고 스피드라인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 빠르게 날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받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캐릭터에 고정된 카메라로 날아가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주위에 많은 배경과 뭐 예를 들면 하늘이라던가 구름이라던가 나무, 빌딩 이런 것들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지나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뭔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배경 스피드라인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초반부 약간 평범하게 날아가고 있는 이 초반부에서는 이 배경 스피드라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모았다가 튕겨나가는 부분에서부터 제가 배경 스피드라인을 사용해 볼 건데요. 튕겨나가는 이 프레임부터 갑자기 들어가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길을 모았잖아요. 딱 그 마지막 프레임들, 튕겨나가기 이전의 프레임들부터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이 배경 스피드라인의 어떤 그 시작점 같은 그런 나타나는 작은 부분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스피드라인을 넣는 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어색하다고 느꼈을 때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바로바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직접 고민하면서 터득했던 것들을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팁으로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필요하신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피드라인을 넣어줬습니다. 스피드라인이라는 게 이 방향성, 절대로 이 캐릭터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상관이 없는 방향만 아니라면 그 외에는 어떤 큰 규칙만 잘 지켜준다면 스타일의 그런 제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길 좋아하는 것들은 이런 약간 스피드라인, 이제 직선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이런 스피드라인 사이사이에 이렇게 시선과 같은 것들로 어떤 윤곽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그 윤곽이 어딘가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 있다라고 착각을 주는 그런 효과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선호합니다. 그렇게 하면 단순히 이제 길쭉길쭉한 선을 통해서 이 캐릭터가 이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 이외에도 방향이 1번 왼쪽에서 2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예를 들면 이 모양이 여기서 여기로 움직였다라는 게 눈에 확실히 들어오죠. 이 모양 또한 여기로 이렇게 움직였고, 또 이 모양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럼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여기쯤에 있겠죠. 이 모양이 여기에.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길쭉한 큰 틀을, 이거는 완전히 랜덤하게 그려도 루핑을 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그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특히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확 그어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실선 같은 모양들을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모양들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그 루핑이 이 세 개만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방향이 약간 느껴지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 방향이. 세 개로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정말 작은 숫자의 이미지만으로도 루핑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스피드라인을 루핑하고 싶을 때 저는 그 최소의 숫자가 3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2개로는 전에 이제 그 회전하는 캐릭터를 보여드렸듯이 방향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1번과 2번 이 두 가지의 그 그림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면 그 루핑이 결국은 핑퐁, 탁구를 치듯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아프고 전혀 그 루핑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3개부터는 그런 루핑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왜냐하면은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1번, 2번, 1번, 2번만 반복되는 것보다 훨씬 더 방향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가 생겨나니까
방향에 대한 정보가 생겨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살짝 저는 고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고, 제가 방금 그린 이 스피드라인들을 3개의 이미지만으로도 이렇게 루핑을 하면서 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캐릭터가 잘 보이지 않아서 이 레이어의 설정 중에서 약간 투명도를 내려줄게요. 그러면은 이 캐릭터가 처음에 날아가던 속도감과 그 다음에 빠르게 이제 튕겨나갔을 때 그 속도감, 그 차이를 한번 플레이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죠?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그냥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처음 날아갈 때 이 느낌과 나중에 빠르게 튀어나갈 때 이 배경의 스피드라인을 통한 그런 우리가 눈이 아플 정도로 빠른 그런 속도감과 큰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효과는 사실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싸게 먹힐 수 있고 또 효율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사용될 수도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동 방향의 변화인데요. 이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로로 날아가고 있지만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위로 날아간다든가, 아니면은 소실점이 있는 그런 카메라 위치에서 봤을 때 앞으로 또는 뒤로 날아가는 식으로 갑자기 방향을 튼다거나 이러면은 그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의 방향에 맞게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조금씩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캐릭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날아가게 됐을 때 그 대각선에 맞춰서, 그리고 또 카메라 위치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깊이가 있는 방향, 즉 카메라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식으로 소실점이 생겨버렸을 때는 그 소실점에 맞춰서 스피드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방향의 변화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 예제를 만들 때는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 만든 예제에서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블러를요. 제가 스미어와 블러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까지 제작을 했는데, 이런 그 배경 스피드라인의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다이렉셔널 블러, 이 효과를 사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요소이죠. 강도를 엄청 강하게 한 80으로 해볼까요? 네. 그리고 이 방향을 제가 잘못 설정하면 이렇게 엄청 흐려지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그림을 그렸던 그 선의 방향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 실선들만 영향을 받고 크게 긴 선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차피 선은 직선인데 그걸 늘리기만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큰 변화가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적용을 시켜놓고 나면 훨씬 더 이 속도감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팡. 여기서 이제 나중에 연출적인 부분에서 카메라로 흔들흔들거리면서 속도에 의해서 공기 저항에 의해서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과 이렇게 튕겨나갈 때의 그 충격, 그리고 이 캐릭터를 카메라가 미처 따라잡지 못해서 딜레이와 함께 따라잡는 그런 카메라 효과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지고 또 이펙트로 이런 뭐 충격파 이런 것들, 뭐 정말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렇게 간단한데도 다른 효과들을 또 추가하고 하다 보면 그 씬이 완성이 되면서 그 속도감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함께 알아볼 거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속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힘과 임팩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섹션 4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임팩트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속도와 임팩트가, 그리고 뭐 힘과 속도 이런 것들이 결국 함께 가는 거라는 거는 뭐 물리적인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거나 뭐 상식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아실 텐데, 그래도 그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서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부터 임팩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